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수명 멘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칭, 멘토링, 상담, 그리고 컨설팅. 네, 이 전문 분야들이 과연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조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전문 분야를 아우르면서 또 운영도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해오신 최철령 멘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 생활 오래 하고 코칭, 멘토링, 컨설팅 하면서 보람있게 살아온 두루두루 멘토 최철령입니다. 두루두루 멘토. 네, 멋지신데요. 네, 이번에는 교육계에서 오랜 동안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도우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성들, 사회인들, 리더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남선희 멘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선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두 분과 함께 오늘 컨설팅, 코칭, 멘토링,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통합적이고 또 깊이 있는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각 개념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전문가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코칭과 컨설팅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최철령 멘토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컨설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강림이죠.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또는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컨설팅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문제 분석부터 대안 도출 그리고 실행 방안, 실행 계획까지 풀 프로세스를 다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이죠. 네. 비용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코칭 같은 경우는 코칭의 전문성이 중요한 거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꼭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를 코칭하는, 그룹 코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서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코칭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답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것만 해도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전혀 새로운 분야를 향해서 도전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답을 고객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칭의 철학부터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코칭의 철학은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또 해답을 내부에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 현장에서는 코치가 그 코칭 과정에서 답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온전성,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내부에서 답을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고 전환을 가져온다거나 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알아차림, 통찰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코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상담은 또 코칭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코칭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바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코치의 관점이라면 상담은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 또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고민이나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 이런 상담 부분도 잘 맞을 수 있어요.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멘토링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좀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멘토링은 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형제 같기도 하고 선생님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많은 기능을 하면서 우리들 삶을 도와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탁월한 지도자죠. 회사 환경에서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 우멘토님의 그 멘토링에 대한 정의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한 명의 꼰대가 코치가 됐다가 멘토가 되는 과정,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꼰대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 속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프레임을 바뀌어진 상황 또 달라진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고집,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 꼰대가 욕먹는 거죠. 그런 중간관리자 팀장님들이 코칭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 코칭 마인드를 막 가지고 오십니다. 당연히 답을 주지 않고 존중하고 경청하고 아주 좋은 이제 마인드셋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분의 풍부한 경험 또 여러 가지 지식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그런 역량들이 코칭 과정에서 발휘가 잘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칭 마인드를 익히신 다음에 멘토로 발전하시면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경험, 지식들을 그 고객 또 부하 직원, 후배 한테 맞춰서 이렇게 적절히 제공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부하 직원이 본인의 어떤 주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선배의 그런 풍부한 경험들을 활용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한층 진화된 그런 가이드 방식이 우멘토리 말씀하신 멘토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꼰대랑 멘토를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꼰대랑 멘토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꼰대하고 멘토의 차이라면은 우기느냐 마느냐 그거 아닐까요? 네. 꼰대들은 이제 자기 프레임만 옳다는 생각이 있죠. 우리 남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꼰대하고 멘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구에게 중심을 두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 생각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요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건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멘토의 경우는 상대 중심으로 상대한테 어떤 그런 조언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멘토고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내 생각만 맞아 이게 맞다니까 하면서 내 중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저는 그게 바로 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멘토라고 착각하는 꼰대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맞죠.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멘토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상황과 때에 맞게 적절하게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꼰대는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밀어붙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 그 멘토의 어원이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데요. 네.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나갔을 때 그 아들 텔레마코스였던가 이름이? 그렇죠. 복잡한 그렇죠. 이름입니다. 네. 그 텔레마코스를 멘토르라는 친구한테 맡겼죠. 멘토르라는 친구한테. 네. 그 멘토르가 이제 본인의 풍부한 경험, 지식, 또 애정을 가지고 이 왕자를 잘 돌봐서 훌륭한 왕자로 키웠다는데 만약에 그 멘토르가 그 왕의 친구 또 충직한 신하가 아니라 본인이 왕이었다면은 꼰대 짓을 좀 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본인이 멘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의도는 선하거든요. 그래서 좋죠.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꼰대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 꼰대야, 우리 엄마 아빠 꼰대야, 우리 담임 선생님 꼰대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은
많은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으로 얘기했느냐, 상대 중심으로 얘기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말하는 사람이 유연성을 갖고 내 생각만 맞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은 또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와, 좋은 그게 핵심 의도만. 같아요. 의도가 맞아요. 부족하다. 아니 좋은 그리고 의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상대 중심인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난 내 중심이라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고 하는 게 그것이 꼰대. 네. 상대가 지금 그 말이 필요한지 그런 적절한 시기인지 그걸 잘 배려하고 또 말투, 단어 사용, 또 존중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네. 누가 꼰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상담은 또 어떻게 달라요? 남멘토님? 네, 상담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 또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를 분석하고 또 그 이유를 알아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는 게 바로 상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상담 기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어머니들도 상담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자녀를 키우는 이제 어머니들의 경우에 이런 네. 얘기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그렇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실 텐데 만약에 상담가의 엄마라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무슨 일 있었니? 아유 속상했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바로 상담가적인 어머니시겠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코치 같은 어머니시라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너 많이 속상했겠구나.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을 좀 해볼까? 이렇게 또 다가갈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멘토 같은 어머니시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속상했겠다. 엄마도 그 마음 잘 알지. 엄마는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좀 친구들이 좀 달라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상담이든 코칭이든 어떤 멘토링이든 두루두루 사용하게 될 텐데요. 너무 한쪽의 영역에 치우쳐서 나는 코치니까 상담가니까 이렇게 그쪽 한쪽의 영역을 가는 것보다는 그 영역의 장점을 살려서 두루두루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회사 환경에 좀 투영을 해보면은 또 선명해지네요. 실제로 이제 치유 자체가 좀 가장 중요한 이슈인 친구들은 상담센터로 저희가 권해서 트랜스퍼, 리퍼라고 하죠. 네네. 네, 상담센터 좀 더 심한 분들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센터에서 회복과 치료 그 자체가 목적인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치유 자체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는 성장,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 멤버들하고 성장을 위한 목표를 같이 세우고 같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코칭 과정이 또 효과가 또 좋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기업에는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네. 코칭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상담은 치유적인 데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받은 상담 전문가들을 회사 내 조직에 별도로 두고 있죠. 코치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멤버 중에 또 코칭 훈련을 받고 자격을 딴 분들이 또 코칭을 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또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코칭 교육을 받고 꼰대에서 코치 멘토로 바뀐 분들이 코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멘토링은 근데 어떻게 사용해요? 또 기업에서? 네, 회사에서는 멘토가 정말 중요하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코칭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필요한 업무 역량, 또 그 직장의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 있는 선배가 적절히 조언하고 가이드하는 게 필요하죠. 그 선배가 코칭 교육까지 물론 받았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멘토 활동이 기업에서는 뭐 기본적인 문화라고 봐도 뭐 큰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멘토를 붙여준다 그러지 코치 붙여준다는 말 없거든요. 원래부터가 굉장히 멘토는 이제 오래된 지도자이며 또 지원자, 보호자,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서 기업들도 거의 초급 직원들이나 또는 뭐 기술을 새로 배우는 경우 먼저 앞서간 사람이 잘 지도해주고 실수할 때 또 돌봐주고 본을 보이고 조언해주고 하는 일이 항상 기업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인생에서는요, 멘토를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이 얘기를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4번이 있다. 4번이 있다. 네. 그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부모님. 그렇죠. 맞아요. 태어났더니 네네. 이 사람이 내 부모님이야. 그 부모님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부모님께서 주셨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청소년기 때의 만남이에요. 바로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네, 청소년기는 이제 가치관을 막 잡아가야 되는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무언가 올바른 길로 가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때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멘토가 좋은 방향을 잘 잡아주면 그것만큼 이 친구에게 행운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멘토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가 진짜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나머지 2명은 누구예요? 세 번째 만남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 진짜 중요하죠. 네. 완전 인생이 또 바뀌죠. 또 바뀌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은 영성과의 만남이에요. 영성? 네, 어떤 종교를 갖느냐, 어떤 철학을 갖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기 때 이제 가치관을 막 형성해가는 그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코칭은 충분히 성숙해서 네. 잘하고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할 정도로 뭔가 능숙한 사람들에게 질문 던져주면 자극받고 동기부여받아서 스스로 하는 이 상태의 사람들에게 맞는다고 볼 수 있고, 멘토링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자기가 기술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많지 않을 때 좀 조언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가이드해주고 친절하게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멘토링이란 개념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부모처럼 선생님도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또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선생님 평생 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멘토인 거죠.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유학 갔다가도 와서 선생님 만나러 가고, 그게 멘토예요. 사실은 곁에 항상 있어서가 아니라 늘 평생의 부모처럼 선생님처럼 내가 힘들거나 또 내가 의지가 되고 싶을 때, 또 인정받고 뭔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분, 이분이 멘토 같아요. 네. 그러면은 멘토는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면 안 되겠군요. 맞아요. 예, 평생 전화번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넘버로 쭉 네. 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마음이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그때 항상 내 곁에서 묵묵하게 좀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 그것만큼 저는 인생에 큰 행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멘토스 방송이라 네. 이제 멘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상담은 좀 특수하죠. 내가 정말 우울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정도로 정신적으로 좀 약할 때 받는 그런 치유라고 한다면, 또 코칭은 또 반대적으로 그런 약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강한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누군가 자극해주고 점검해주고 응원해주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도 다 포괄하고 중장기적으로 함께 평생을 동행한다?
이런 좀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멘토가 참 좋긴 한데 사람들이 나 멘토가 있어 말하고 저도 사실 멘토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멘토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멘토를 어떻게 찾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청소년이 주변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좋은데 운빨 같기도 하고. 운빨? 아이고 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 멘토는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이분을 통해서 배우고 싶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자극을 주고, 동기를 준다면, 그게 바로 저는 멘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선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책일 수도 있어요. 네, 책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언제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멘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좋은 멘토를 많이 갖고 싶었어요. 네. 내가 힘들 때마다 어떤 분은 사업하는 멘토님도 계시고 또 이제 코칭 잘하시는 멘토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살림 잘하시는 분 계세요. 살림의 지혜가 많으신 멘토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나 멘토예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좋은 얘기 해주고 정보 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럴 때 제가 부탁하는 거죠. 저의 멘토 좀 돼주세요. 그러면 어머 내가 멘토는 무슨 그러는데 아니에요. 살림에는 정말 제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저의 멘토 좀 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 맞아요. 그 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저의 멘토가 돼주시겠어요 했더니 제가 뭘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끔 전화하고 그럴 때 멘토님 그러면 아주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분이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더 확실하고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멘토분이 한 7분 계시는데 10명 이상 만드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인데요. 그런 식으로 멘토는 내가 도움이 되고 또 존경스럽고 또는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멘토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멘토님은 멘토링을 하는 것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멘토를 두는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네. 역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멘토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멘토가 돼주세요. 그 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네.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또는 너무 예수님이나 제갈공명 같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렇죠. 멘토님 말씀처럼 어떤 분야에서 내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용기를 내서 멘토가 돼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게 정말 오늘 배우고 싶은 비결이네요. 네. 그러니까 멘토에게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경제 지식이면 경제 지식에 좀 해박한 분을 경제 분야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또 살림 잘하시는 분에게는 또 살림 쪽에 멘토가 되어주세요. 육아를 잘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면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제가 좀 어려울 때마다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살림하고 또 아이 육아하고 각각 그 한 분야 또는 한 영역에서 나보다 좀 잘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보고 멘토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멘토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봤었는데 실제 사회 현장은 어떠세요? 멘토링은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제 사회적 재난이 많아지고 또 현대 그런 심리적인 어려운 점들 많아지면서 각 기업마다 이제 상담센터가 설치되거나 또는 외부 상담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또 이제 코칭이 회사에 접목되는 거는 이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꼰대 쪽으로 흐르는 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부하 직원을 더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또 최근에 또 수평 문화가 반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멘토링이 필요가 없어서 코칭을 한 게 아니라 꼰대 짓을 해갖고 이제 그 코칭으로 넘어갔군요. 네, 그 코칭이 어쩌면 꼰대를 이제
더 밝혀준 게 되는 거고 어쩌면 진정한 멘토의 필요성을 또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멘토의 개념과 그 스킬 또는 멘토로서의 자질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정말 멘토다운 멘토가 많이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어야 제대로 인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기업 환경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실질적으로 상담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코칭은 그 상사들이 다 배워가지고 부하들을 코칭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하고 있고 멘토링은 원래 이제 신입 직원들부터 또 진급할 때 윗상사가 멘토링을 해주는 제도는 뭐 옛날부터 항상 지금도 있고 이렇게 기업은 사실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또 큰 프로젝트를 컨설턴트로 또 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은 이 네 가지를 다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인재들을 탁월하게 성장시키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고객을 코칭을 맡거나 이런 인재 개발을 맡을 때 몇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요. 보통 사회인들이나 리더들도 많이 우울하거든요.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잘 안 나오고 굉장히 당황해하고 또 힘들어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코칭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분은 좀 내적으로 많이 회복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적인 기법으로. 근데 고객한테 이야기하죠. 고객님 마음의 스트레스와 무거운 그 부담감을 좀 더는 상담이 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이 네,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요. 또 그게 뭐 괜찮아요. 그럴 때는 뭐 안 하지만 그거를 원하는 분들에겐 저는 상담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그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또 그 두려움, 혼란함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럴 때 오늘부터 뭐 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압박받는 느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면 그 압박감을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처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의식 전환도 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코칭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표에 집중해서 이번 주에는 무엇을 실행할지 또 구성원들과 어떻게 할지 고객과 어떻게 할지 또 자기 그 리더십 역량은 또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잘 실행하면서 현업에서 이렇게 막혀있던 이슈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은 느슨하게 하면서 이분을 이게 총합적인 성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멘토링으로 들어가요. 멘토링은 언제, 무엇을, 얼마큼, 몇 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분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해서 좀 긴 안목으로 미래 10년 후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또 현재 어떤 것이 좀 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지 또 저에게 도움받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렇게 좀 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돕거든요. 그러면 고객도 아주 편안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업무를 아주 자신 있게 해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저번에 했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례의 그분은 처음에 그 승진해야 되겠다는 그 욕구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시면서 결국은 저의 그 코칭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승진하셨죠.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서 저는 그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객님의 합의를 얻어서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아직도 우리가 멘토 관계로 이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가끔 승진했을 때 또 좋을 때 연락 주시고 힘들 때 연락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압박감 없이 그냥 3분 5분 전화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항상 끝날 때 너무나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 우멘토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 초보 코치일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초보 코치일 때는 이 코치니까 코칭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대로만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조언도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되고 나는 코칭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칭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왔을 때 그분들은 정말 보면 이 문제가 너무 좀 힘들어서 마음이 또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마음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정말 그들이 원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해소하게 하려면 사실 조금 상담가적인 마음으로 그 문제에 집중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준다면 그때 진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진짜 이야기가 나오니까 코칭도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것을 저는 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코칭이 끝나고 나면 저도 멘토님처럼 고객과 또 이제 사후 관리가 또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코치니까 코칭만 해야 돼. 나는 상담가니까 상담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 중심으로 그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모든 영역들을 아우르면서 멘토적인 마인드로 다가간다면 훨씬 더 고객들이 좀 행복한 결말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에게 모두 필요한 시기가 있다. 그때마다. 자립청소년을 코칭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의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이 충분히 덜어내지니까 진짜 목표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또 코칭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했고 끝날 때는 이제 또 저하고 좋은 멘토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연락 오고 이 친구도 수기를 써서 발표할 때 또 북콘서트 초청도 받고 그래도 멘토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멘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스 TV. 우리 멘토스 TV. 네, 근데 사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멘토가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도 모든 있을 사람들의 거예요. 소원이에요, 사실. 네, 이럴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는 그때 저희를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회에 멘토가 많은 사회를 만들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TV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멘토가 필요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멘토 역할을 해주면 이 사회가 멘토와 멘티로 서로 엮어지고 서로 도움받으면서 낙오되는 자 없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성장하고 협력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담, 코칭, 멘토링, 또 컨설팅 이런 다양한 분야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 네 가지가 각각 이거는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다 필요하다. 이제 멘토링이라는 것은 멘토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포괄하고 다 포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평생 동반자의 관계를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멘토가 이런 마인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멘토가 좀 잘 도우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멘토스처럼 시원한 삶을 살고 싶으면 멘토를 찾아서 가시거나 멘토스 TV로 오세요. 네. 또 우리 남 멘토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멘토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니에요. 저 멘토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 남 멘토님처럼 우리도 모두 멘토가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꼰대 말고? 꼰대 말고 내가 스스로 멘토가 되어서 제가 멘토가 되어드리니까 이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의 나침판이 필요할 때는 멘토스 TV